사람 사는 곳엔 어딜 가나 중국인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압도적인 인구를 바탕으로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의 숫자만 해도 170여 개국에 무려 6천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졌을 정도죠.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의 결집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화교의 밀집 지역, 차이나타운의 형성인데요. 그러면서 이들 화교들은 현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정착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죠. 과연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잡초처럼 쓰러지지 않는 근성을 보이며 살아남은 화교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길을 펴지 못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이면서 중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며 그곳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화교라 불리는 이들인데요. 중국과 타이완의 국적을 가진 자로 해외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중국인 및 그 후손을 일컫는 화교들은 하나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동원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타국에서 경제력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나갔죠. 이 과정에서 직접 사업체를 일군 화교 재벌들도 다수 등장하며 특히나 화교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동남아의 경우 나라 전체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세력으로 몸집을 불려나갔는데요. 오늘날 10%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화교가 국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선 이제 도심지가 된 차이나타운의 부동산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비단 경제력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의 화교는 현지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 캄보디아의 론놀 대통령, 싱가포르의 리쾅유 수상, 미얀마의 내원 대통령 등이 모두 화교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교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거의 살아남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있죠. 바로 한국인데요. 사실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에서 든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교는 19세기 말 조선이 개항하면서 철도 노동자의 신분으로 대량 진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차이나타운 하면 대부분 붉은 페루와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부산 초량동이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동 등 화교들은 한국 곳곳에 뿌리를 내려 삶의 터전을 마련했죠.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화교들의 생활력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1920년대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가수 김정구가 부른 왕서방 연서라는 노래인데 가사에 등장하는 비단장수 왕서방은 화교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산 삼배와 비단을 수입하여 한국 시장의 40%가량을 장악한 화교들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했죠. 당시 화교 인구는 6만 정도,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했지만 납세액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한국 내 화교들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신생국들이 화교 자본에게 휘둘리는 것을 본 우리나라가 이걸 정책적으로 말살하는 각종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민족 자본을 일으키기 위해 외국 자본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에선 화폐개혁과 창고 폐쇄 등의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화교들은 한국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진 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타격을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사들여 적정 가격에 팔던 화교들도 창고 폐쇄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위축되는데요. 더 결정적인 건 1961년 만들어진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50평 이상의 큰 점포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게 화교들에게 치명적이었던 게 당시 화교들이 서울, 특히 소공 쪽에 주로 운영하던 중국집의 경우 3, 4층 되는 대규모 연회장 같은 식당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같은 장소가 많이 없었던 터라 이들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의 매출은 상당했는데 점포의 규모를 확 제한해버리자 많은 화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는 같은 시기 동남아에서 요식업이나 포목점으로 큰돈을 번 화교들이 그 돈으로 전부 부동산에 투자해 계속 부를 늘리는 식으로 재벌이 된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만약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없었다면 한국도 지금 화교 손에 놀아나고 있었을 거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정책들로 인해 한국에서 화교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가족 단위의 작은 규모의 요식업이나 이발소 같은 업종이 전부였는데요.
그마저 이런 것들도 각종 정부 규제에 부딪히면서 탄압을 당한 한국 화교들은 결국 한국인으로 귀화하거나 미국이나 대만 등으로 다시 이민을 가버리면서 그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한때 화교 숫자가 가장 많았던 때가 6만 명이었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2만 명 남짓으로 축소됐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나마 남은 화교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제약 속에 길을 펴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화교의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화교 자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족 자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을 통해 화교들이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이죠. 반면 동남아 각국에서는 아직도 화교 자본의 힘이 막강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다수가 알고 보면 화교 기업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약 1960년대 당시 화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동남아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편 화교의 세력이 한국에서 뻗치지 못한 건 단순히 국가의 정책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화교들이 작은 규모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엔 단교도 작용했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화교는 대부분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중국 산둥성 같은 화북 지역에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 알다시피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총을 겨눈 양국의 교류는 1992년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철저히 단절됐습니다. 이 시기 사람과 물자가 오가지 못하게 되자 한국 화교의 숫자는 자연 증가만 있을 뿐 2만 명 안팎으로 40년 넘게 정체돼 있을 수밖에 없었죠. 모국인 중국과의 독점적인 무역망을 형성해 수익을 내는 화교의 전통적 사업 모델이 불가능했던 탓인데요. 이 시기 화교의 7, 8알이 중국집 같은 요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화교의 개념은 아니지만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자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알다시피 이때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금은 중국인에게 지방 선거 같은 투표권도 주어지고 중국인들은 활발히 부동산, 토지들을 확대해가며 점점 힘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한국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중국인의 숫자는 무려 6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비치는 중인데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사재기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죠. 실제로 언젠가부터 제주도에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몰려들며 상인들이 임대료 폭탄에 시달렸듯 다른 지역들에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 사건들도 국민들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화교가 한국 경제를 장악 못하게 한 정책이 신의 한 수라고 입을 모으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토지 소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